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전후해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게 또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키고, 여기에 민주당의 부대변인을 지낸 사람이 채널A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천안함 복치문 최원일 함장이 수장시킨 것이다 라는 이런 막말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고단수 윤석열 정치 메시지에 이 여권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안보 관련 행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안보 문제, 이념 문제를 거론하면 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씨는 오히려 이게 표가 된다, 지지율을 높이는데 소용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 정치인은 한 번도 이 안보 문제를 제대로 다뤄가지고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안보 문제는 다루기만 하면은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서툴러가지고, 메시지가 서툴러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아주 잘합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희생자,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호국 영령들이 분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생존자들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자주포 사격 사고로 다친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이게 접근 방법이 아주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수가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안을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윤석열을 다룬 책을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윤석열 씨가 노무현 박근혜 구속수사를 반대를 했다, 그 부친과 박근혜 유세장을 찾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조선일보에 이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내용은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알려졌다고 하면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유세 현장을 찾았고,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주의자라는 말은 맞다고 봅니다. 이분의 그동안의 행동과 발언을 분석을 하면은, 이 정보는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인문학 작가인 천준 씨가 다음 주에 출간하는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천 씨는 윤석열 현상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논문 작업을 하다가 윤 전 총장 개인의 삶에 대한 취재로 전환했고, 지난 1년여 동안 주변 인물을 두루 취재했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과 직간접적인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쓴 책으로는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네요. 이 천 작가는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며 쓴 책이 아니고,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성한 책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작가의 취재 과정 중 저서의 존재를 알았고 제3자적 시각으로 다루려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고 아주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입수한 저서 전문에 따르면은 윤 전 총장은 2017년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 작가는 자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2월 말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관되었고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까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본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었지 윤석열 전 총장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면죄부 비슷한 걸 주었다는 이야기죠. 윤 전 총장은 또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도 불구속 수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윤 전 총장이 부친과 함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신촌 유세 현장을 찾은 적이 있다. 윤 전 총장 집안 사람들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윤 전 총장 본인도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여러 차례 주변에 말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좌천되었을 때 야권에서 정치 입문 제한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된 비화도 공개를 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대철 전 의원 등을 통해 출마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괜찮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비칠 것 아니냐. 지금은 아니고 다음 기회가 되면 나서겠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영입제의가 왔을 때도 검사장 한번 하고 나가겠다고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소개를 하고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별도의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주 예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큰 주제가 박근혜 측에 대한 특검 수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권 출범한 이후에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죠. 이후에 주도했던 이른바 적폐수사, 그 적폐수사의 무리로 몇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많이 추궁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포석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추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게 경선 과정에서 아마 홍준표 씨가 후보로 나온다면은 이 점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방어하느냐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국민은 주권자라고 그럽니다. 주권자는 대통령 후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사물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주권자가 부리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권자는 역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권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윤석열을 도구로 봐야 되죠. 윤석열을 도구로 해가지고 문재인 세력을 밀어내고 윤석열 씨가 박근혜와 적폐수사를 했던 그 기준을 그대로 똑같이 문재인 세력에 적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상화시켜달라.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라. 이렇게 사명을 주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이의제의란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를 써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거죠. 그 시각이 바로 주권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란 좋은 도구가 있어요. 또 이준석이란 좋은 도구도 있습니다. 그런 도구를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도구, 괴짜도 있고, 순진한 사람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두루두루 잘 써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주권자 입장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는 윤석열 편이다, 나는 뭐 이준석 편이다, 나경원 편이다, 이런 수준에서 보지 말고 조금 높은 데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정치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대한민국, 하늘에서 본 뭐 영국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육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경치가 새로 나옵니다. 더 아름다움이 더 새로 나옵니다. 이 높은 데서 내려다 보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